인천엔 북수다 시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영향력의 저자 박상윤입니다. 선한영향력이란 책은 제가 18년 동안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또 제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스토리로 해서 쓴 책이고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일독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수 이라이 씨와 또 우리나라 5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분이신 임정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권 대표님의 성향을 보면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굉장히 따뜻한 분입니다. 또 우리 오늘 책을 지으신 저자분도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첫 모습이,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선한 미소가 충분히 그 미소 속에도 다 나타나 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저희 어떤 영향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표정들이 굉장히 다 차분하고 멋져 보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입꼬리가 0.5cm씩은 최소한 올라가줘야 이 시간이 더 훨씬 재미있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오늘 저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기타리스트 임정수 씨와 여러분들과 또 저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또 선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동안 고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을
여기 뭐 곁에 있는 것들은 사실 공기,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행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밤하늘을 봤더니요, 별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고 나서 마음 한켠에 제 이 울고 있는 마음들이 이 노래 한 곡에 다 녹아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런 행복을 이 노래 속에서 찾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껴보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 다른 분들이 라이브를 하는 것도 제가 물론 많이는 봤지만 제 라이브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만 뭔가 시켜요. 소리를 질러라, 박수를 쳐라, 어깨를 들썩이라, 막 입꼬리를 올려라 막 시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 표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서 소극적입니다. 박수를 뭐 천천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노래에 막 빠져들게 되면 이런 것들 좀 잊어버리고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이 어깨 위에서 살짝 심장 위쪽으로만 올라가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 지수는요, 반대로 이렇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충도 지났고 드디어 꽃피는 춘삼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 봄을 맞이하는 상큼한 기분으로 노래를 한 곡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꼬리는 살짝 올리시고 어깨를 들썩, 박수는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1cm씩은 다 올라가셨습니다. 자, 사람에게만 유일하게만 있는 것, 음악으로 그저 자신을 치유하는 것,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음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변함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미소가 지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조금씩 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살짝 이렇게 예쁘게 했잖아요. 이제 워밍업을 한번 했으니까 힘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는 몇십만 가지의 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근데 뭐니 해도요, 가장 예쁜 꽃은 인꽃입니다. 그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박수 준비!
에너지가 막 팍팍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제 했으니까 옷을 이제 하나씩,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옷을 하나씩 벗는 분들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한 개는 괜찮아요. 세 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곡 여러분들과 나눌 노래, 시간이 많이 없어서 2곡 정도만 제가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무대에 서면 2시간은 기본인데 몇 곡하고 그냥 가려니까 속이 쓰리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과 일단 최대한 나눠보겠습니다.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잊고서 넌 무엇을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에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멀리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함께 할까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 그늘에서 지친 마음에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렇게 하게 된 게 제가 3살 때부터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단지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한 1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하니까 내가 행복해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고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래할 때 여기서요 타임캡슐이 터져서 막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가 통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이 약이 탁 터져서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좀 노래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노래 제시가 그래서 지금 제 이후에도 또 계속 여러분들이 행복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제시가 잠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도 해보시고 워밍업도 해보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요. 훨씬 더 이 노래를 즐겁게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이 정도 박수의 노래 아니에요. 박수 치신 분들 5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박수는 신나게. 그래 사랑아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대로 그래 사랑아 행복한 사람
인터넷 보시면요, 제 노래 동영상이 이라이라는 이름만 치면 몇천 곡이 나옵니다. 메일을 기다려는 그 중에서 검색해서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앵콜곡은 그래도 조금 뭔가 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근데 이 노래 하면 여기 앰프가 터질지도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한번 기타 하나 부셔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손바닥을 부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앵콜곡은 박수 10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해주신 이다희 씨와 임정수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훅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쥐쥐죠, 후르 하오쥐죠, 하오쥐죠, 후르 르쥐죠. 네, 지금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게 다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지지자는 부려호자, 호지자는 부려락자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알게 됐고, 그리고 좋아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맞죠?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오랫동안 계속되려면, 즐길 수 있으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오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 네, 박상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윤입니다. 상해 상윤무역유황공사, 영어로 윤네트웍스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강소성 상숙시에서 상윤방직유황공사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직원 자랑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먹고 살게 해줬고, 또 오늘 이 회사를 이만큼 성장해 해줬고, 또 제가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직원들, 그 주인공들을 좀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정도에 영어를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녹슨 거를 좀 갈고 닦아보려고 테드를 듣는데 글자가 좀 작습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때 강의 중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저한테 느낌이 왔던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 당신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면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한테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목표는 직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규모의 회사도 없고 제가 또 책을 쓸 수가 없었고요. 저희 감사한 직원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왼쪽 직원, 이쪽 직원, 여기 직원. 이 직원이 이제 여기 직원이죠. 먼저 1, 2, 3 직원의 공통점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중졸이고요. 저희 회사 입사할 때 운전사로 입사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사 약 1년 동안 운전을 했고요. 두 번째 운전사는 약 5개월 정도? 세 번째 운전사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직원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 산업용 섬유를 팔고 있는 영업부장입니다. 이 직원이 사진 찍은 모습은 호주에 있는 그 의류회사
그 한국분이 디자인을 상해 왔다가 핸드폰을 잊어먹었어요. 택시에서. 저희 직원이 찾아줬는데 호주에서 감사하다고 한국분이 이제 엽서를 보내왔고요. 이 직원이 이제 1년 정도 저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영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제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했고 지금은 이제 자기 밑에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온 직원들과 같이 리더를 하고 있죠. 이 직원이 생일이 1년에 2번이라고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어머니가 낳은 생일이 있고 두 번째는 중학교 나와서 세차장에서 일하고 밑바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저희 회사 운전사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저로 인해서 영업자원이 되고 영업부장이 되고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영업사원이 된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직원이 처음에는 자신 없어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직원한테 당신을 못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나는 네가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네가 너를 못 믿으면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요. 이제 첫 번째 운전사가 영업 전환이 돼서 이제 잘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운전사가 또 첫 번째 운전사를 보면서 마음이 동한 거죠. 앞에 롤모델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코너로 가서 비어있는 자리에 아무도 안 쓰는 책상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영업을 좀 해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신 없대. 자기 뭐 중학교 나왔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너도 할 수 있다.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똑같은 거죠. 너 자신을 못 믿지.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나의 믿음을 너는 믿어봐. 근데 이 직원이 이제 또 영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부장이에요. 이쪽이 저희 사무실 코너고 오른쪽이 부장들이 그 개별 사무소입니다. 이 직원은 이 방 안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 직원이 이제 두 번째 원사로 영업 전환했는데 이게 미국 보스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 직원 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직원이 첫 출장을 북경으로 갔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사를 하다가 이제 양복 입고 가방을 들고 북경으로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니까 자기 와이프가 동네방에 소문내는 우리 남편이 비행기 타고 북경 출장 갔다고. 그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와이프가 변했대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전업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보스턴에 출장을 가서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TCR이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 회사 제품의 중국 시장 총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장이, 이 존이라는 이 사장이 우리 직원을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1월 달에도 와가지고 8일 정도 강소동 절강성을 이 직원이랑 같이, 물론 영어 통역은 여기 옆에 직원이 또 했죠. 근데 우리 직원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받은 랩업 미팅, 마지막 미팅 때 칭찬하면서 이 잔이라는 사장이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중국에서 50대 50으로 공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금년 가을 정도에 제가 사인하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회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만든 게 누구냐? 제가 미국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공장을
결국 이 직원이었죠. 원래 중학교 나와서 세차장이 됐고. 자, 세 번째 운전사입니다. 저희가 상숙의 조그마한 이제 제가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4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본도 축적이 됐고, 그래서 5년째 그 1월 달에 상숙시에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날에 가서 공장 뭐 인테리어도 하고 설비도 놔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제 운전사였어요. 근데 공장을 지키려면 공장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숙이라는 곳은 상해가 아니고 또 외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하면 제가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해 본사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자니 또 영업사원들은 또 자기 할 일이 있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운전사한테 회수 좀 와봐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공장장이 되잖아. 근데 처음엔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결국은 지금 자기가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배우면 된다. 결국 이 기술자, 이 친구가 지금 공장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책을 쓰게 해주는 우리 운전사들이고요. 또 하나 자랑은 요 아줌마입니다. 이분도 뭐 중학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분은 제가 예전에 상해 그 다니던 회사에 상해 지사장 할 때 그 지사의 운전사의 부인이에요. 제가 차를 타면 저한테 운전을 해주던 운전사의 부인인데, 남편이 제가 회사를 이제 처음 1인 혼자 시작을 했죠. 혼자 스타트업을 해서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그 남편이 똑똑똑 들어와서 자기 와이프를 뽑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예쁜 상해 아줌마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2010년이죠. 3년 정도 했을 때 회사가 성장을 하면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매입이 일어나야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매입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성장하면 그만큼 자금 수요가 있죠. 어느 날 우리 이분이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와서 표정 박청경이 박사장님 하면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대요. 자기가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지금 살고 있고 한 채는 세를 내줬는데 이 집을 회사를 위해서 은행에 담보를 내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유동자금으로 쓰자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를 믿어줬던 거죠.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표정我相信你.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네很有人的魅力. 중국말로인데 당신은 인격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실제로 민생은행에 담보를 맡겨서 운영자금을 대출해서 썼고 지금 다 갚았죠. 원칙했고.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희 직원 자랑을 좀 하고요. 또 자랑할 직원이 너무 많아서 이 직원은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예요. 길림성이 고향이고요. 저희 회사 오기 전에 일본 종합상사의 상해지사에 근무를 했어요. 그냥 담당자였죠. 근데 제가 저희 회사로 오라에서 왔는데 오면서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뭐 이사되고 해서 지금은 저희 아까 공장장 위에 그쪽 제조법인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죠.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작년이에요. 저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하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회장님 축하해주세요. 와 축하 이게 제가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맙습니다. 역시 선한 여양이요. 시크릿 법칙입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맞아요. 오늘 기쁜 소식 줘서. 자기가 오다를 해서 기여를 해놓고 저한테 축하해달라고 해서 축하해줬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는 한 번도 공장의 총경리 사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생산, 구매, 전사 경영, 아무리 작은 장이지만 전사 경영자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로 갔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제 말에 대해서 제가 시크릿이었고 뭐 선한 영향이 했던 거에 대해서 맞네요 라고 이제 저한테 한 건데요. 이 친구가 여기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같이 저희 공장 제품에 미국 전시회 참여를 같이 갔을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사천성이 고향인데 여기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사천성에서 상해까지 와서 지금 부장을 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천성 공장 할 때 유틸리티 쪽, 동력 쪽에 그 사무실의 직원이었죠. 그냥 뭐 서류하는 직원이었는데 상해까지 와서 영업을 해보겠다 와라. 그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합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국말에 보면 팡, 장시엔, 띠아, 따위 이 삼수변이 없어요. 물고기 여자인데 낚싯줄이 길어야,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줄이 길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삼수변을 붙여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소개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어부입니다. 이 어부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커졌고 4년차 때는 전 직원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었고요. 5년차 작년 3월 30일은 서울, 전주 이렇게 여행을 다녔었고 여기 이제 사과가 있고 애가 있는데 제가 전 직원들한테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애플 핸드폰을 다 나눠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직원들 아기를 낳자마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첫 달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양육비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의사결정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왔죠. 이 사진은 제 조카가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제 그 큰 여동생, 큰딸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중에 있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고 제 조카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라붙이는 입이 1달러짜리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들이나 멋있는 나무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사막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던 달라붙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달라붙이는 다른 동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있었고 다른 곤충들과 뱀들의 서식처가 되는 등 달라붙이 안에서 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가장 자기답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재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장 나답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2, 3년 전에 제 조카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고요. 제 책 제목이 됐던 오리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조카한테 많이 배웠고요. 아까 직원들을 소개를 했는데 저도 제 능력 범위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회사 안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서로의 능력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헤어라이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모님 계시죠? 안 계신가? 아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친이 계신다고 보고 여친이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야 어디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뭔가 대답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니 짜이 나리. 제가 이제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네요.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당신 마음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죠. 마음속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안의 마음도 있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는 것이 가끔 가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듯이 감정이라는 게 물결이 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산들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경랑이 세게 쓰나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한번 찾아갔죠. 여기가 이제 격포 옆에 모항이라는 곳인데 이 앞에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 50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직장 생활 20년에 또 회사 나와서 회사를 사표내고 나와서 한 4, 5년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 과거를 제대로 살았느냐라는 깊은 회의가 들었어요. 너무 일만 했구나. 또 일 핑계대고 너무 술을 많이 먹었구나. 일 이외에는 뭐 다른 거를 몰랐구나. 시간 나면 뭐 영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이게 전부였구나. 골프 치고. 그런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 벤치에 앉아 있는데 류시와 시인이 번역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 시가 그냥 파도에 밀려서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온 거죠. 뭐 눈물이 날 정도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뭐죠?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한번 나눠보기로 했어요. 100살까지 어차피 살 거니까 지난 삶을 전반적이라고 보자. 저다 인정하자. 과거에 난 제대로 살지 못했다. 몸이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작전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전에는 0대1로 졌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제대로 뛰어서 2대1로 한번 역전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쓴 거는 자기 치유이면서도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걸 적은 거예요. 제 책의 맨 뒤에 출판일자를 보면 11월 25일입니다. 제 만 50살 생일날에 맞춰서 출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100살로 볼 때 정확히 전반전을 종료하고 출판일 다음부터 후반전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날이 맞았고요. 그날이 됐고 그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잡하지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0살부터 50살, 뭐 100살까지 이렇게 살죠. 100살까지 사는데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가능성을 자꾸 축약을 줄이는 거죠. 나는 공부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그렇게 살지.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자꾸 줄여면 나 이제 늙었잖아. 이렇게 살아왔다 그죠. 예전에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가능성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내 전반전의 모습이야. 후반전에는 나는 지금 0살이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2살, 만으로 1살이다. 그래서 60살에는 저는 10살인 거죠. 저의 가능성은 이 정도로 커지고 제가 70살이 되면 저의 가능성이 이 정도로 커지고 80살이면 저의 가능성이 90살이 되면 저의 가능성이 이 정도로 커지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1살, 2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스펀지처럼 물도 빨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10살이 되면 10년 후 60살이 되거나 65살이 되면 15살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 많은 감수성이 있겠느냐.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저는 뭐든지 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60살이 되면 제가 10살이기 때문에 한참 많은 거를 흡수할 수 있는 나이다. 65살이 되면 15살이기 때문에 정말 감수성이 열려있는 나이고 70살이 되면 20살이기 때문에 청년이고 80살이 되면 정말 왕성하고 이렇게 될 거다. 갈수록 저의 가능성은 더 열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는 직장인이었고 과거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창업을 했고 근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나는 1살, 2살이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나운서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강사님도 될 수가 있고 제가 개그맨도 될 수가 있고 제가 시인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소설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무한히 제가 미술을 또 열심히 배워볼 수 있는 아마추어 화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1살, 2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첫 번째 first, second가 끝났다. 이제 second step, second life를 열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4시 40분에 나와서 사무실에 4시 50분에서 55분, 늦으면 57분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5시부터 책을 봐요. 8시 45분까지. 중간에 뭐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책을 보고요. 매일 한 꼭지씩 글을 써요. 그날 잠자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이 18일이죠. 오늘 건 아직 안 썼는데 어제까지 하면은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50편의 글을 썼어요. 지난주에는 뭐 많이는 못 읽었어요. 우리 출판사 대표님 일주일에 20-30권의 책을 읽는다던데 전 지난주에 4권의 책을 읽었죠. 좀 어려운 책들로 좀 읽었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5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냐에 따라 재능은 저절로 4배가 차이가 난다. 쑥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장을 작년 여름에 발견했어요. 책에서 왓칭이라는 책이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사용하던 에버노트에다가 노트북을 만들었어요. 나는 강사다. 나는 코칭 강사다. 나는 작가다. 이렇게 노트북을 만들었어요. 저를 그렇게 규정을 해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꼭지에 글을 썼는데 나는 작가다. 나는 코칭 강사다. 나는 기업가다. 나는 그룹 회장이다.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책이 나온 거죠. 저를 그렇게 규정을 했더니 정말 책이 나온 거예요. 목동의 반대하는 루니스의 책이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상상한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인데 아이도 상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스탠포드 대학 가서 스탠포드 MBA 학생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보자. 이런 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에서 X를 더하면 현실이 되지만 상상에서 X를 더하면 공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X는 뭐냐? 믿음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상하는데 믿지 않으면 공상이죠.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상상하고 믿었는데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꽝이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상상하고 믿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상상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엑스큐션 행동력이 나오려면 정말로 절실하게 상상하고 믿으면, 저는 믿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를 믿기 때문에 그냥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침 5시에 출근하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걸려있고, 또 이 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죠. 여기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저희 아까 직원들한테도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그들을 믿어주는 것.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을 때 나는 너를 믿으니까 내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고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발전은 왜 기업이 발전해야 되느냐. 제가 내린 정의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키우면 더 많은 직원들이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직원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책 보는 거를 싫어했거나 책 보는 습관이 없던 직원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보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던 직원이 뭔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운전사로 살던 사람이 지금 부장이 되고, 그냥 사무실에 그냥 서류 핸들링하는 직원으로 있을 직원이 부장이 되고, 일본 종합상사에 있을 때는 그냥 담당자였는데 지금 사장이 되고, 아까 그 소개했던 그 직원은 중국에서 그 유명한 하여튼 그 큰 그룹의 여자 동사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동민주라고. 자기는 상륜부여관에서 제2의 동민주가 되겠다. 그렇게 하죠. 제가 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너무 낮췄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자기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이제 에리뇨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한 얘기인데요. 기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인생은 자기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것이다. 당신을 믿어라. 못 믿어? 나는 너를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는 사람과 내가 믿는 걸 믿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기쁨을 한번 가져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자리 곳곳에 채워진 것 같은데요. 이제 50이 아니죠.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시는 박상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현 대표님 북콘서트 그리고 새로운 반세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팬클럽 회장님이 납치셨습니다. 장재훈 팬클럽 회장님께서 직접 자작곡을 오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박상현 대표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였고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일단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CEO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 뵙고 또 찾아뵈러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뜻깊은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선사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됐고요. 오랜만에 또 무대에 서니까 되게 떨리는데 제목은 선한 영향력이고요. 일단은 제가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면 때는 없고 연습이 좀 덜 돼가지고 중간에 또 까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우린 알 수 없었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린 알 수 없었지. 내일 우리의 희망을 아름다운 인연의 망령 그 안에서 가슴과 가슴 하나로 엮여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사랑과 우정이 싹트네.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인연의 바다에서 손잡고 나무가 숲에서 만나듯 인연의 숲에서 보하네.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연의 명령 그 안에서 가슴과 가슴 하나로 엮여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사랑과 우정이 싹트네.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자작곡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걸 대표님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특별했고요. 이거는 아무 때나 외우시라고 하나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책상에다가 꼭 보관하시라고. 이제 다음번 콘서트 때는 박상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셔야 될 것 같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박상윤 대표님과 함께 토크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시 자리가 준비되는 동안 저희 오늘 ATX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밖에 안내데스크 쪽에 명함을 넣어두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명함을 넣어주시면 저희 콘서트가 다 끝나고 나서 박상윤 대표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바깥쪽에 명함 넣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박상윤 대표님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전문가라고 소개해드린 이 두 분, 바로 임수열 대표님과 고인상 대표님인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임수열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싱크이지라고 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서울시와 함께 그 성공한 중소기업인들, 중견기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 좀 미리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방송들을 통해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가운데서 아주 일부분만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고인상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영화배우 고혜성입니다. 영화배우 같지 않아요? 네? 영화를 한 편 찍었었고 개그맨 생활 잠깐 했었습니다.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개그맨도 했었고 요즘에는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뵙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박상윤 대표님 책을 또 아는 지인이 이제 전해주셨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하신 분들 책을 참 많이 제가 읽는데 근래 한 몇 년 동안 읽은 성공하신 분 책 중에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독자 그냥 대표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먼저 중국에서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성공 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임수열 대표님께서 먼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그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정글말이라는 책입니다. 마침 또 우리 박상윤 대표님을 소개하는 그 어떤 소개 멘트 중에 그 정말 그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글말이라는 책을 보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대를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법 리베이트를 잘 주는 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길입니까? 일단 그 중국에서 일을 하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말 하죠. 일에서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으나 접대에서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접대는 중요하죠.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 품격 있는 격식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네. 접대는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리베이트로 해서 정글말리 내용처럼 해서 뭐 성공하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런 리베이트로 인해서 오늘 폭삭 망한 사람도 많죠. 중국도 반부패 방지법이 있고 간혹 이제 저희 회사도 한 6년째 가까이 다가오는 직원들이 와서 저쪽에 리베이트 달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전혀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몇 번 줬는데요. 네, 주지 그런 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주면. 안 주면 절대 안 자기는 된다. 이 비즈니스를 꼭 오다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직원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뭐 알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용돈이죠 사실은. 큰 리베이트가 아니고 한 5,000원 정도? 만원? 한국 돈으로 하면 뭐 2, 3만 원. 뭐 돈이네 진짜. 건강 드린 거네. 리베이트가 아닌 것 같아. 키로 다닐 수도 있고 톤 다닐 수도 있고. 거기다 공을 좀 붙여야지.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네. 직원들이 하도 그래도 원칙을 정해서
우리는 정통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반부패 방지법 때문에 그 사람이 걸리면 더 엮여서 이제 같이 추적하다 보면 준 사람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관시가 중요하고 리베이트를 줘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또 안 줘도 장사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힘들더라도 버티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겠네요. 실제 리베이트 달라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 한 뭐 200~3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두 업체에서 그것도 구매를 직원이 달라는 거죠. 용돈 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설득하고 싶은,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대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접대 전에 사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상해 그 바이어들은 접대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저를 접대해요. 자기들이 물건 사면서 저한테 밥을 사지 제가 접대해 본 적은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 딱 대면했을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한테 나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향기로서 뭐 내가 아우라가 있다면 나의 아우라로서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지금까지 봤던 사람과 뭔가 다른 것 같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그 접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박상윤 대표님이 어떻게 중국 분들의 마음이 샀는지를 알고 있어요. 네, 중국 분들과 술자리 하실 때 자주 쓰는 그런 뭐 중국 고어들이 많으시다면서요. 책에도 조금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 술자리 때 했던 그 시조 하나 읊어주세요. 뭐였죠? 구양수의 시조. 네. 술 먹을 때요? 네. 먼저 술을 드려야 되나요? 네. 네. 일단 술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좀 띄워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지우펑즈지 첸베이서 이런 말이 있죠. 술자리에서 지기, 나와 또 하나의 나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어서 천잔을 마셔도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간칭신 이코먼, 너보다 정감이 깊기 때문에 깔짝깔짝 마시는 거는 좀 답답하다. 원샷. 마시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인생이 뭐이냐, 인생의 우울함을 어떻게 달랠 거냐, 술밖에 없지 않느냐. 허이지예요. 어떻게 우울함을 달랠 거냐. 왜 어떡하? 술밖에 없다.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일은 오늘 있으면 오늘 못 하니까 찐짜오 요주 찐짜오 쯔 민르 초라이 민르 땅 찐짜 금조 유주 금일 취죠.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고 명일 민르 초라이 민르 땅 명일 골치 아픈 게 오면 내일 생각하자. 중국 사람들 술 권할 때 야 다른 문제 내일 생각하고 마시자. 사실은 중국 사람들을 제가 술로 이겨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죠.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를 공략을 하잖아요. 꼭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겨야 되고 그러다 많이 마셨죠. 저도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중국에서 뭐 안지욱이 친구 이런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저희 선한영향역 뒤쪽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시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거 외우셔서 공부하셔서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법적으로 바깥으로 해외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번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실제 중국에 돈 버는 한국으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디 잘못 들으셨어요? 어디서? 왜냐면은 과거하고 지금은 달라서 그 과실송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인 경우에 이익에 대한 과실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낸 증명이 있으면 그 얼마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 기업도 그런가요? 기업도 가능하고, 기업은 이제 과실송금이 가능하고요. 그 과실송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이익 얻은 돈을 본국으로 송환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세금을 낸다는. 과실송금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업에 이익이 얼마 났잖아요. 그럼 이사회 결의, 중말 동사회라는 것에서 얼마를 배당하겠다, 아니 얼마를 이익을 이제 본국에 송금하겠다, 투자자한테 송금하겠다. 그런데 안을 짜가지고 이제 중국의 세무국에 신청을 해서 외화관리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송금이 되죠. 아, 뭐 특별히 그 행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다 보면 자기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세무국에서 끊어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은행 가면 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법인세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법인세. 예, 법인세. 우리나라하고는 어때요? 차이가 더 많나요? 중국은 법인세 25%고요. 그럼 뭐 비슷한 거? 근데 중국은 분기별로 내요. 분기별로? 네, 4월 달이 되면 1, 3분기 걸 내고, 네. 7월 달에 되면 2, 3분기 걸 내고. 아마 한국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뭐 그 다음에 1, 2월에 내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꼭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도망갈까 봐 미리 그렇게 내고. 네. 근데 이제 1, 4분기, 2, 3분기 흑자에서 냈는데 3, 4분기 적자였어요. 그거 안 내도 되죠. 근데 연말까지 하면은 냈던 거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아, 그 다음에 정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진출하거나 아니면 그쪽의 사람 파트너들과 만나서 뭔가 그 일을 추진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파트너를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일단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중국 사람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가면 뭐 무조건 돈 번다 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중국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역을 쓰게 되는데 이 통역이 엉뚱한 데로 잘못 통역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돈 벌고 그 다음부터 안 벌 거 아니잖아요. 네. 기업은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하면 밤에 다리 쭉 빼도 잘 수가 있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들이 들어봤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중국을 여행을 하면 1년 내내 할 얘기가 있고, 한 달을 여행을 하고 나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얘기할 게 있고, 오랫동안 산 사람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박상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중국통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에 19년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중국통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중국통은 중국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다양한 부분 분야에 뭐 많은 정통한 지식이 있고, 또 책도 쓰고, 또 TV에 뭐 나온다든가 뭐 신문에 칼럼 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요. 중국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통하는 사람이죠.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 중국인이 만났을 때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중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소수의 분들이 중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과 미팅할 때 특히 막 성정부에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한국의 경험을 전수해 줄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 제가 통역할 때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 7, 80년대 경제 산업화의 그 경험을 내가 전수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가르쳐준다는 말 자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상대가 반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국통은 중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하지만 중국 사람이 환영을 할 수 있게 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중국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우문현답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통하는 거는 머리로 통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대답을 해주시기까지는 아마 박상윤 대표님의 그 심성이라든지 살아온 인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혜성 대표님께서 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강의 때도 말씀하셨고 책에서도 제가 가장 그 감명 깊게 본 부분이 운전수 분들이 다 그 부장이 되고 뭐 이게 사장이 되셨다는 거에서 저도 운전수 좀 하고 싶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CEO 사장님 중에서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었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운전만 잘하면 그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만약에 가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할 게 없다 사장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나 가능한 거예요. 일단 운전만 하면. 운전만 잘하시면 제가 영업사원 지켜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운전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인격적으로 뭔가 훌륭하다는 걸 그분들을 어떻게 보고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아마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운전사와 사장이 같이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운전사와 사장이 그냥 한 테이블에 먹고요. 고객이 와도 고객 운전사로 저희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된 게 많은데 거의 친구, 그러니까 중국말로 평려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으니까 세차장, 아니 뭐 차 정비장 이런 데서 밑바닥에서 굴렀잖아요. 그 정말 사회의 어떤 계층에서 저 밑바닥에서 겨울철에도 차 밑에 가서 고생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또 중간에 뭐 택시 운전도 해보고 버스 운전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뭐 무슨 등을 고쳐야 된다. 근데 대학 나온 친구들 야 등 좀 고쳐봐. 순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한다 이거죠. 야 이거 벽을 좀 이렇게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전선에서 남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총무라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래처에 가면 사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 하는 게 잘해요. 처음에 운전사에서 영업사 나올 때는 쭈삣쭈삣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오고요. 특히 첫 번째 운전사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영업으로 바뀌면서 제가 네가 거래처에 가서 무슨 뭐 파라아라미드가 어떻고 고분자가 어떻고 분자량이 어떻고 강도가 어떻고 뭐 탄성 모듈러스가 어떻고 이야기하면 거래처 막 이야기하다 근데 너 전공이 뭐였니? 라고 물어볼 거다. 또 고분자 전공이냐 화학 전공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때 너 중학교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이 너를 존경할 거야 라고 해줬어요.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돌아와서 저한테 자주 이야기했던 거는 거래처 진짜 물어본 거죠. 많은 사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마다 나 중학교 나왔고 우리 회사에 언제 운전사로 입사했다. 그런데 우리 박 사장님이 나를 1년 정도 운전했을 때 자꾸 운전하지 말고 영업을 하라겠다. 그러면서 내 생일이 2번 있다. 내 인생을 바꿔줬다. 거래처에 가서 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장님이 야 니네 한국 사장 대단하다. 언제 한번 좀 보고 싶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오다를 주는 거죠. 네. 엄청 그 운전사가 뭐 한 달에 우리 식으로 막 한 1억씩 벌잖아요. 한 사람이. 네. 1억을 번다니. 한국 돈으로 1억 이상씩 벌어주잖아요. 저한테. 운전수 그분들이. 운전수 출신이. 그분 지금 한 친구가. 한 친구만 해도.
오늘 밤 진쌉니다. 그러니까 저 나중에 중국 가면 운전수부터 일단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잘 나가니까 영업을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오다를 하고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주변 질투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직 직원분들이 다른 직원이 아. 표면적으로는 이제 칭찬하는데 마음이 씁쓸함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뒤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수준이 좀 떨어진다. 못 배웠다고. 너는 뭐 그래봐야 문명적으로 아. 정식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중학교밖에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사를 불러서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에 한 3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태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네가 직급이 올라갔으니까 책을 많이 읽고 주변에 이런 평가가 있다. 그렇지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가 더 큰 그릇이 되라. 저 사람들이 강물이라면 너는 바다가 되라. 그래서 그 강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밥그릇이라면 큰 양동이가 돼서 담아라. 그리고 네가 부장의 시력을 가라. 근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누가 봐도 부장 티가 딱 나죠. 네. 책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많이 보죠. 운전수분들이 책상에 항상 책.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강제적으로 책을 읽어서 매달 독후감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분 제 책을 보니까 모든 전 직원분들이 존경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뭐 카카오톡에 뭐 사랑합니다. 뭐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야,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성공하신 분들은 과연 또 누구를 존경할까? 그걸 항상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뭐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역시. 네, 그게 이제 제가 상해에서 19년째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자주 느끼는데요. 정말 우리 한글이 없었으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글이 없었으면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 아직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96년부터 그 전에 뭐 92년 뭐 출장을 다니는데 뭐 심양을 가든 천진을 가든 뭐 절강성, 닝포를 어딜 가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야기하다 뭐라고 하냐면 술 먹다가 옛날에 한국이 중국이었지. 근데 뭐 청조 말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풀어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막 혼자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한글이 없고 한자를 쓰고 있다면 중국이 한반도를 지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무시하고 있었겠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세종 관련한 책을 지난 몇 해 동안 좀 읽어보잖아요. 그분의 이제 리더십. 아마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죠? 그렇죠. 예. 국방, 문화, 또 음악, 존경하죠.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세종대왕님을 가장.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종대왕 가장 존경하시죠?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중국에 있다 보면 정말 한글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이 저를 너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보면서 놀라게 첫 페이지인가 거기에 그 목표가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지금 이제 400억이 있는데 이제 5년 만에 400억을 이루신 것도 너무나 놀라웠는데 앞으로 또 5년 후쯤에 목표가 2조 매출을 올리신다고 제가 이제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계속 상상을 하면 지금까지 회사가 발전해서 상상력으로 발전해온 거예요. 상상의 힘이 굉장히 크고요. 5년 안에 힘들 것 같아요. 몇 년? 내다보시나요? 10년 정도. 10년? 근데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사는 거죠. 진지하게 살고 우리가 자기 미래의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믿으면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제가 상숙의 공장할 때도 또 한국 업체에서 도와줘서 하게 됐고 또 이번에 미국의 장이라는 사장이
중국에는 그 기술이 없어요. 네. 또 우리 직원들을 좋아하고 저런 직원하고 같이 일하는 당신 대단하다면서 그 50대 50으로 합작 투자를 했죠. 제가 기술 다 되고 한 1, 2년간은 중국 시장에 성숙되기 전에는 생산을 다 가져갈게 미국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꾸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뭐 어제도 오늘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데 같이 꿈을 공유하고 그런 공유된 꿈들이 저한테 선하게 다가오고 그분한테 선하게 다가올 거를 믿으면 믿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100세까지 이제 아까 그 인생 계획을 쭉 하셨는데 100세가 되셨을 때는 어떠한 위치와 얼마나 회사 규모가 이렇게 커져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100세가 될 때는 이미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난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저희 후배들이 경리하고 저는 100세가 됐을 때 좋은 남향이 들고 밖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볼 수 있고 이런 서재를 꾸미고 그 안에서 책을 보고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회사를 얼마나 커져 있을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책을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일본의 제1교포 손정 회장님을 그분 자서전을 보고 되게 제가 또 감명 있게 봤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손정 회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릴게요. 이상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운전사하고 제가 출장을 갈 때 차 안에서 그 외에도 다른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지만 그 친구 이름이 리핑이에요. 제가 강송 소주를 출장 가는데 삼성전자가 투자했죠. 삼성 광고판이 많은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리핑, 삼성과 우리는 무슨 차이지? 삼성과 우리는 무슨 차이? 제 의도를 모르니까 대답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창업 시기가 우리보다 60년 빨랐을 뿐이야. 그러면 소프트뱅크하고 저희 회사 무슨 차이죠? 창업 시기가 30년 빨랐을 뿐이죠. 그죠?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그만한 회사가 됐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가능성을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박수 오늘 당연히 믿는데 저는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손정희 회장님 한국고 또 중국에는 우리 또 박상윤 또 회장님 그런 또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박상윤 대표님의 상상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합쳐지면 정말 멋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직원들 자랑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항상 직원들이랑 같이 하시는 구호가 있으시다면서요? 항상. 그거 저희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 내부용인데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비법을 전수를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제 회식을 하거나 할 때 구호죠, 구호. 네. 그래서 오른손을 딱 내밀면서 네. 사랑해를 중국어로 아이니 있잖아요. 아이니. 네. 그 다음에 왼손을 내밀면서 비교급입니다. 헌아이니. 헌아이니. 네, 무척 헌아이니. 사랑해. 헌아이니. 양손을 두드리면서 페이창 아이니. 이거는 매우 매우 사랑해죠. 페이창 아이니. 네. 아이니, 헌아이니, 페이창 아이니. 네, 이거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인데요. 이제 제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니, 헌아이니, 페이창 아이니 이렇게 하는.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 네, 시작. 아이니, 헌아이니, 페이창 아이니, 네, 이렇게 구호가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즐겁게 구호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좋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크쇼 마지막을 이 구호로 마무리 짓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근데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보고 다시 따라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아이니, 어나이니, 페이차, 아이니, 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준비하면 손을 들으시고요. 시작하면 박수를 한번 연습으로. 아이니, 어나이니, 페이차, 아이니, 예! 아, 지금 준비한 거예요? 네. 자, 진짜. 자, 손을 드시고 3번 치겠습니다. 준비. 아이니, 어나이니, 페이차, 아이니, 예! 아, 그리고 오늘 이게 좋은 자리긴 하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죠. 4월 14일 날 우리 박상윤 대표님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오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성공한 기업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인터뷰 그 토크쇼가 있습니다. CEO 톡이라고요. 그 CEO 톡을 통해서 4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또 이 토크쇼가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스튜디오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데, 그리고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모바일로도 그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 우리 박상현 대표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즐거운 시간이었죠. 정말 선한 영향력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영향력을 담아서 저희가 4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뒤에 있던 명함 상자, 네, 이쪽에 많이 안 넣어주셨어요. 덕분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ATX에서 옷 3벌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해외 품은 날 뮤지컬 티켓입니다. 2장입니다. 네, 시간이 언제냐면 2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 분씩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옷 받으실 3분을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대표해드리겠습니다. 삼보식품 서울지사장이신 한성원님 자리하셨나요? 네, 먼저 가실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정말 가시는 발걸음 너무 선하시게 가셨어요. 네, 다음 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SK건설의 신영호 과장님이십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옷을 입으시는 분께도 선한 영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 추천해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대우커머스의 김대휘님. 네. 영화배우 대신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 거 뽑아도 되나요? 네. 아마 패스가 될 겁니다. 콩앤콩 카페의 배대현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뮤지컬 해외 품은 달 그 티켓인데요. 이건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분께 하나씩 드리고 싶지만 한 분께 드려야겠죠. CR센터의 문현주님.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뽑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사진가 박초월님 계시나요? 와, 저희가 멋진 사진을 찍었어요. 박초월님께 저희가 이상 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잘 찍어주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준비한 콘서트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네. 앞으로도 박상윤 대표님이 더 멋진, 더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북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권영민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에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북세부 출판사의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앞에 계신 박상윤 대표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준비말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시간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좋으시죠? 박상윤 대표님의 책을 드는 순간 제가 책을 적지 않게 보고 또 적지 않게 기획을 했는데 그때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에 맞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앞에 그런 분이 나타나셨고요. 제 상해 2박 3일 있으면서 대표님한테 흠뻑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박상윤 대표님이 대단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책에 있는 그대로 그런 분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앞에는 아니시겠죠. 사기꾼은 아니시고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을 조심스럽게 사귀는 편인데 2박 3일 또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박상윤 대표님의 중국 표현이지만 인격의 매력, 인격적 매력에 흠뻑을 빠진 그런 제 1호 대상이 되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하고 상의하던 끝에 오늘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장학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요. 조촐하게 2세 판매분부터는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시기로 박수를 1월 달부터 2세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수익분하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수익분 또 앞으로 한국에서 강의하시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에 그 기금을 장학회 기부하시고 운영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상윤 대표님의 성함을 따서 어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서로상자, 윤택할 윤자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장학회 이름을 상윤 장학회라는 이름을 지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인사말을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신해서 박상윤 대표님, 최윤민 대표님, 고혜성 대표님, 임수열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그 구호를 다 같이 외치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하면서 마칠까요? 네, 다 같이 여러분 구호 기억나시죠? 네, 그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화이팅! 권한이 welcome 화이팅! 예!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